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동아일보 채널A 경영전략실 인재경영팀 윤신명 매니저입니다. 2021년 동아미디어그룹 기자, PD 채용 연계형 인턴 모집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메타버스 채용 설명에 참석해 주셔서 지원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메타버스 채용 설명회로 준비를 했는데요. 아바타를 통해서 40여 분간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실시간으로 질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시는 화면 좌측에 채팅창을 열어보실 수 있는데요. 라이브로 진행되는 채용 설명회인 만큼 채용 전형과 관련된 질문들은 채팅으로 해주시면 이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료가 잘 안 보이시면 우측 메뉴 창을 열어서 발표 자료 크게 보기를 눌러주시면 크게 확대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채용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용 설명회는 이렇게 진행할 예정인데요. 크게 채용 전형 안내, 사전 질문 Q&A, 실시간 Q&A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채용 전형 안내에서는 이번 채용 연계형 인턴 제도에 대한 소개와 2021년 모집 분야, 그리고 채용 절차 및 일정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전 설문 Q&A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설문을 통해 보내신 질문들을 모아 이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시간 Q&A에서는 실시간으로 채팅창을 통해 올라온 질문들을 모아 현장에서 즉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채용 전형 안내입니다. 네, 이번 동아미디어그룹 채용 연계형 인턴은 올해 동아일보 채널A의 기자 PD가 될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별도의 수습 공채 없이 채용 연계형 인턴 채용으로만 기자 PD를 채용하기 때문에 이번 모집에 꼭 지원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번 채용의 특징은 스펙이 아니라 기자 PD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나 열의 의지를 갖고 경험을 쌓아온 분들을 선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습 공채가 아닌 채용 연계형 인턴 채용 방식을 채택한 것이고 인턴 현장 실습 기간 동안 진정으로 기자 PD가 되고자 하는지 그 열정과 의지를 면밀히 검증하고자 합니다. 동아미디어그룹 인턴 제도는 언론사, 방송사 최초, 최장의 명품 인턴 프로그램입니다. 신문기자는 2004년, 방송기자와 방송 PD는 2012년부터 이어온 전통 있는 인턴 프로그램입니다. 동아미디어그룹의 인턴을 거쳐간 많은 선배들은 인턴을 마치고 동아미디어그룹에 채용되거나 타 언론사에 채용돼 대부분 신문, 방송사 등 미디어 업계에 종사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동아미디어그룹에서의 인턴 경력은 기자, PD가 될 만한 자질이 충분한 인재임을 드러내는 징표이기도 합니다. 작년 입사 선배들의 생생한 현장 실습 후기를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현장 실습 부서나 더 구체적인 후기 내용은 채용 홈페이지 선배들의 이야기 코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장 실습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8주간의 현장 실습으로 기자, PD가 되기에 역량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모집 분야별 채용 인원수를 미리 정해두지 않고 기자, PD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작년 채용 연계형 인턴 채용 전환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신문, 방송 기자는 채용 전환율이 높은 편이고 예능 PD, 드라마 PD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같은 콘텐츠 크리에이터 직군인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는 80%의 높은 채용 연계율을 보였습니다. 올해는 방송 PD로 모집 분야가 통합됨에 따라 채용 전환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모집 분야는 신문기자, 방송기자, 방송 PD입니다. 모집 분야마다 지원서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모집 분야를 정확히 확인해서 지원해 주시면 됩니다. 향후 신문기자 지원자는 동아일보로, 방송기자와 방송 PD 지원자는 채널A로 각각 입사합니다. 채용 절차와 일정을 간략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턴 선발 과정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차는 서류 전형입니다. 지난주 21일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8월 2일 월요일까지 서류 접수를 받습니다. 반드시 기한 내에 잊지 말고 꼭 지원해 주셔야 합니다. 2차는 필기시험입니다. 서류 전형 합격자들은 앞서 공지된 대로 8월 14일 토요일에 신문기자, 8월 15일 일요일에는 방송기자, 방송 PD 각각 나눠서 필기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3차는 면접 전형입니다. 필기 합격자들은 8월 22일 일요일에 모두 면접을 치르게 됩니다. 3단계 인턴 선발 과정에서 합격한 지원자들께서는 인터넷 신분으로 9월 2일부터 10월 29일까지 8주간 현장 실습을 진행합니다. 그 이후 11월 중에 최종 면접을 거쳐 정규직으로 채용 전환됩니다. 인턴 선발 과정에 대해서 주요 포인트를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차 관문인 서류 전형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인턴 선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소위 말해 찔러보기식의 지원서로는 서류 전형을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정말 직무에 관한 관심과 열의가 충분히 담긴 지원서인지를 서류 전형 평가위원들은 꼼꼼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서류 전형에서는 자유 형식 에세이인 자기소개, 창작물, 60초 자기소개가 담긴 DNA 클립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이와 관련해 사전 설문 질문이 많아서 사전 설문 Q&A 시간에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대규모 인원이 필기시험을 치르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서 서류 전형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2차 관문인 필기시험은 신문기자, 방송기자, 방송 PD가 각각 따로 치르게 됩니다. 신문 방송 기자는 논술과 기본 실무 역량 평가를, 방송 PD는 스토리텔링과 프로그램 기획안이 각각 필기시험 과목입니다. 필기시험은 노트북으로 진행 예정이며 회사에서 모두 지급하기 때문에 지원자 개인 노트북을 지참하지 않아도 됩니다. 3차 관문인 면접 전형은 면접관 3인과 면접자 1인으로 진행하는 다대일 면접 방식이고 면접자 1인당 20분가량 심층 면접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인턴 선발 과정을 무사히 통과했다면 이제 동아미디어그룹 채용 연계형 인턴 기자 PD로서 8주간의 현장 실습에 임하게 됩니다. 동아미디어그룹 인턴은 단순 체험형 인턴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 실습에서는 실제 기자, PD의 최전선에서 선배들의 코칭을 받으며 실전 경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활동부서는 지망 등을 감안해 결정합니다. 특히 방송 PD의 경우 예능과 드라마로 나누어 활동 진행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된 사전 질문이 많아 곧이어 진행될 사전 설문 Q&A 시간에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채용 전형 안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인재경영팀장 나오셔서 사전 설문 질문 내용에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경영팀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아미디어그룹 인재경영팀장 홍수영입니다. 채용 설명회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앞에서 저희 채용 담당자가 동아미디어그룹 채용 연계형 인턴 전형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저는 여러분께서 보다 궁금해하실 그리고 지원과 이후 전형에서 도움이 될 내용들을 이제 답변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여기 계신 분들과 그리고 지원에 관심 있는 분들이 보내주신 사전 질문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미 설명한 기본 지원 자격이라든지 창작물 업로드 방식 그리고 채용 웹사이트에 올려놓은 FAQ는 여기에서 다시 설명드리진 않으려고 합니다. 그보다는 전형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일부 혼동이 있거나 도움이 될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사전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보내주신 질문이었는데요. 동아미디어그룹에서 선호하는 인재상에 대해 묻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또 신입 채용에서 유심히 보는 역량이나 특성이 있느냐, 이런 질문들도 같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질문은 동아미디어그룹이 왜 기자와 PD를 채용 연계형 인턴으로 선발하려는지와 맥이 닿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동아미디어그룹은 지원하는 분야에 지속적인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경험을 쌓아온 인재를 선발하고자 합니다. 미디어 산업, 콘텐츠 산업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아미디어그룹은 어떤 인재를 확보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수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확실한 결론을 얻었는데요. 뉴스를 발굴하고 콘텐츠를 만드는데 강한 열정을 가진 사람. 그래야 변화를 즐길 수 있고 끊임없이 시도할 수 있고 그래야 결국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강한 열정과 그러한 열정을 보여줄 그간의 경험들이 짧은 시험을 통해 드러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아미디어그룹은 채용 연계형 인턴으로 신입 기자, PD를 선발하려고 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동아미디어그룹이 찾고자 하는 사람은 지원하는 분야에 지속적인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경험을 쌓아온 인재입니다. 조금만 덧붙이자면 오늘 채용 설명회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어떤 직군을 지망을 하시는지를 저희가 사전에 살펴봤는데요. PD 지망생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PD 지망생들에게 한마디 더 좀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제가 오늘 채용 설명회에 오기 전에 채널A의 PD 조직을 이끌고 계신 그 두 분께 한번 여쭤봤어요. 어떤 PD를 뽑고 싶으시냐라고 했을 때 그분 대답이 영상을 좋아하고 영상을 만드는데 흥미를 느끼는 사람 또는 컨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서 신나하는, 몰입해서 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쉬워 보이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운 답변이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지원서에 자신들을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지원 자격에 관한 것인데요. 지원의 나이와 학력, 학장 등과 관련해서 실질적인 제한이 있느냐 이런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보통 스펙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걱정이었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인재상이라든지 채용 연계형 인턴 전형의 취지를 이해하셨다면 답변이 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요. 여전히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내가 이런 기자가 되고 싶다, 내가 이런 PD가 되고 싶다는데 도움이 되는 역량이라든지 경험, 스펙이라면 지원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단순한 스펙은 평가에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이런 질문 보내주시는 분도 있었는데요. 경력이 없는 신입도 지원 가능하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신입 기자, 신입 PD를 채용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직장 경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나는 기자, PD가 되려는데 강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으려면 이를 입증할 만한 경험들을 펼쳐 보일 수 있어야겠죠. 그게 어떤 경험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강점들을 표현해 줄 수 있는 경험과 활동이면 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모집 분야에 관련한 질문들도 꽤 있었는데요. 일단 이건 기자와 PD 부분에서 많이 나오는 질문을 좀 두 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우선 기자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기자는 신문 기자와 방송 기자 선발 기준이 어떻게 다른가라는 부분들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기자 지망생일 경우 나는 신문 기자를 지원할 것인가, 방송 기자를 지원할 것인가 고민이 좀 되실 겁니다. 요즘은 저널리스트들에게 활동 영역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게 사실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지원 단계에서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신문과 방송이라는 매체 중에서 어디에서 활동하고 싶은가, 또 어디에서 활동할 때 내 역량을 더 잘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스스로 답을 찾아보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럴 때 제 생각에는 지원서도 보다 설득력 있게 쓸 수 있고 인턴으로 선발된 뒤에도 현장 실습을 하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실제 기자가 되려고 여기 모이신 걸 테니까요. 기자가 돼서도 스스로 동기부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신문기자, 방송기자 선발에서 기자로서의 기본 역량은 양쪽 모두에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상황에 대한 뭐 빠른 이해라든지 주제를 잡는 역량, 취재력, 독자와 시청자에게 각각의 틀로서 전달하는 역량 같은 거 말입니다. 여기에 신문기자라면 보다 분석적인 글쓰기, 그리고 방송기자라면 방송 역량이라든지 이미지와 영상에 대한 감각이 있으면 당연히 좋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PD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질문이 많이 들어왔어요. 최종적으로 예능과 드라마를 구분 없이 선발하느냐. 이번에 이제 방송 PD로 모집을 하면서 예능과 드라마를 활동 분야로 써드렸더니 이런 질문들이 들어왔는데요. 그리고 인턴 현장 실습도 양쪽 모두를 하게 되느냐. 뭐 이런 질문들이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번 채용에서는 예능과 드라마 구분 없이 방송 PD로 통합해 선발하긴 합니다. 그러나 인턴 현장 실습 때 예능과 드라마 양쪽 모두에서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인턴으로 선발되면 본인의 지망에 기초해서 예능 부서 또는 드라마 부서에서 현장 실습을 하게 되고요. 입사 뒤에도 기본적으로 지망을 고려해서 배치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지원 과정에서 예능, 드라마에 모두 신경 쓰면서 준비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지원자의 관심 분야가 드라마면 내가 드라마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왔다는 것을 보이고 드러내시면 됩니다. 이러면 좀 설명이 됐을까 모르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당연히 지금이 인턴 모집 단계니까 서류 전형 관련한 질문들이 참 많았어요.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동아미디어그룹은 여러분이 제출하시는 지원서를 아주 면밀하게 중요하게 볼 것이라는 점입니다. 앞서 이제 전형 취지를 제가 강조해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서류 전형이라는 게 단순히 스펙을 보는 서류 전형이라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서류 전형의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좀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원서가 여러분들 이제 채용 홈페이지에 지원서를 다들 한 번씩 열어보셨을 테니까 아시겠지만 크게 자기소개서와 창작물 그리고 DNA 클립으로 나뉘어지는데 각각에 대한 질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자기소개서에서는 무엇을 평가하느냐라는 질문이 많았습니다. 그 글로스는 최대 5,000자로 설정된 그 자기소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기소개서에서는 지원 직무와 관련된, 그러니까 신문기자 또는 방송기자, 방송 PD와 관련된 왜 내가 이걸 하고 싶지 않은 그 열정과 그 열정, 의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속적인 활동 경험들, 그리고 기자 PD로서 앞으로 나의 목표와 청사진을 자유롭게 이제 풀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짧지 않은 분량이에요. 이번에도 이제 길게 써 주십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요. 짧지 않은 분량인 만큼 자신의 스토리를 어떻게 구성하고 풀어냈느냐 하는 점도 다양한 연차와 경험을 가진 현직 기자와 PD들이 평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설명을 드리면 오히려 여러분들께서 자유롭게 서술하시는데 제약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정도로만 자기소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창작물은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느냐라는 질문도 많았습니다. 그 전에 이제 무엇이 창작물이냐, 뭘 올려야 되느냐라고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컨텐츠를 향한 나의 열정과 노력, 그리고 활동이 담긴 창작물이면 어떤 형태든 환영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을 받은 뭐 기사나 영상이나 기획안이나 시나리오나 자신의 그런 활동 결과물들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직접 운영해온 유튜브 채널에서 자신을 가장 잘 드러내 있는 영상 콘텐츠를 링크를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블로그에 오랜 기간 적어온 뭐 글이라든지 비평이라든지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창작물을 제출을 왜 해주십사라고 요청을 드렸을까요? 그 취지를 고려하면 이번에 제출하려고 급작스럽게 새로 만든 것보다는 그간 꾸준한 활동의 결과물인 게 당연히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공동 창작물일 경우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적어주셔야 합니다. 창작물에서의 방점은 실질적으로 내가 좋아해서 내가 직접 해온 콘텐츠 활동을 보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기술적인 문제긴 한데요. 창작물이나 DNA 클립이나 지원 채용 홈페이지에 있는 지원란에 그냥 링크만 올리시면 됩니다. 그 옆에 이제 최대 1000자 이내라고 써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굉장한 압박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네. 링크를 위에 넉넉히 설정해 둔 것뿐이라서 그 링크를 올리는 란에 글자로 무언가를 또 적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창작물일 경우 간단한 소개와 특히 공동 창작물일 경우 그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2-2에 1000자 이내로 기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이해가 되셨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지원서의 이제 마지막에 DNA 클립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신문 기자를 지원하시든 방송 기자를 지원하시든 방송 PD를 지원하시든 60초 분량의 자기소개 영상인 DNA 클립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제 DNA 클립을 왜 제출해야 되냐? 나는 신문 기자라서 영상하고 관계가 없는데 왜 제출하셔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글자와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개성을, 특히나 이제 영상 세대잖아요. 개성을 좀 자유롭게 소개할 수 있도록 DNA 클립을 제출해 주십사 요청을 드린 거고요. 촬영이나 편집 기술, 화려한 촬영이나 편집 기술을 요구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런 기술을 확인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편집, 롱테이크 방식으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DNA 클립은 반드시 본인이 출연을 해야 합니다. 60초 내내 내가 출연하고 내 얼굴을 비추고 있어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출연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군별로 DNA 클립을 통해 보려는 역량이 다소 다를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자 직군이 자기소개보다 방점을 둔다면 PD는 분명히 영상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해낼 것인가 라는 부분도 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류 전형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인데요. 그리고 이제 다음 필기시험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혹시나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이따가 실시간 질의응답도 있으니 생각하셨다가 채팅창에 적어주셔도 좋고요. 이따가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2차 전형인 필기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필기시험도 이제 기자와 PD가 보는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의 경우는 논술과 기본 실무 역량을 본다라고 안내를 드렸고요. 논술은 말 그대로 논지에 대한 논리적 서술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물어보시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데 도대체 기본 실무 역량 평가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이제 묻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기본 실무 역량 평가는 기자로서의 기본 역량을 검증하는 평가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기사 작성에 관한 것이고요.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공개하기가 어렵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실제 시험장에서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PD의 경우는 기획안과 스토리텔링을 보는데요. 간단하게 기획안과 스토리텔링이 뭐냐라고 해서 명확히 좀 설명을 드리고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안은 많이 이제 PD 지망생들은 많이 작성을 평소 하셨으니까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시겠지만 방송에서 프로그램화 할 수 있는 초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목, 기획 의도, 출연자, 구성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요. 항목별로 명확한 컨셉과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스토리텔링에 관한 질문들이 꽤 있었는데요. 스토리텔링은 누군가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아이디어 물론 중요하고요. 그것만큼 중요한 게 이야기 구조를 만들어내는 역량입니다. 즉, 보는 사람을 설득하고 있는가, 뒷이야기를 궁금하게 하는가, 이러한 관점에서 평가를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이 장문과 같은 것이냐를 묻는 분들이 꽤 있으셨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리가 될까 모르겠는데요. 스토리텔링은 에세이가 아니라 픽션입니다. 만들어내는 이야기입니다. 네. 다음으로 현장 실습에 관한 설명도 간단히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1차 서류 전형, 그리고 2차 필기시험, 3차 면접을 치르고 인턴으로 선발되면 이제 8주 동안 현장 실습을 하게 되는데요.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인턴을 하게 되면 여러 부서를 모두 체험하느냐 이런 질문이었는데요. 일단 기자의 경우는 기자로서의 기본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일단 수습 기자처럼 이른바 사회부 사건팀, 경찰팀이라고도 하죠. 그 사건팀에서 일정 기간 현장 실습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지원을 받은 대로 다른 부서에서 현장에서 실제 취재가 가능한 부서 위주로 현장 실습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방송기 PD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지망의 기초에 예능 제작 부서나 드라마 제작 부서로 나뉘어져 활동을 하게 됩니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인턴 기간 동안에 이제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게 되느냐라는 궁금증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채용 공고를 내면서 이제 압도적 클래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인턴으로 선발돼 활동하게 되면 8주 전에 나와 후에 나는 크게 달라져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동아미디어그룹 채용형 계형 인턴은 체험형 인턴이 아니라 실전 프로그램에 실제 현장 기자처럼 실제 현장 PD처럼 이렇게 경험을 하시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신문 기자는 동아일보 편집국, 그리고 방송 기자는 채널A 보도본부에서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이제 선배 기자들과 함께 대형 이슈를 취재하기도 하고요. 인턴이 직접 아이템을 정해서 취재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취재 내용이 탁월한 경우 당연히 기사화가 될 거고요. 그리고 방송 PD는 제작본부와 드라마 플러스 본부에서 진행하는 예능과 드라마 기획 및 제작 현장에 참여하게 됩니다. 실제 막내 PD로서의 경험을 하실 수가 있고요. 내가 만든 클립이나 예고편이 방송, 디지털을 통해 시청자에게 전달되기도 합니다. 이제 사전 질문에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올해 채용 전환율은 어떻게 되나요? 이제 채용 전형 설명에서 앞에 이제 저희 채용 담당자가 2020년 채용 전환율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한다는 건데? 라고 이제 물으실 수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동아미디어그룹은 직무별로 분명 인원 수요가 있기는 하지만 채용 인원을 미리 정해두지는 않습니다. 즉 우수한 지원자들이 많으면 채용 전환율이 당연히 높아집니다. 그렇다고 채용 전환율을 막 낮추게 하진 않고요. 인턴 선발을 할 때 높은 채용 전환율을 분명히 고려한 인턴을 선발을 합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지난해 어떤 직군은 또 채용 전환율이 80%를 넘었고요. 분명한 점은 2019년까지는 인턴 가운데 20%가 채 되지 않은 인원이 최종 입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는 채용 연계형 인턴으로만 신입 기자 PD를 선발하면서 분명히 채용 전환율이 달라졌습니다. 실제 기자와 PD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인턴으로 선발을 하고요. 인턴 전원이 현장 실습을 마치고 최종 면접을 치르고 상당수가 현재 기자 PD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러한 기조는 분명 유지된다라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그리고 지원에 관심 있는 분들이 보내주신 사전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이제는 지금 여기 모여 계신 분들이 지금 저희의 설명으로도 좀 해소되지 않은 궁금증이 있다라고 하면 질문을 받아서 현장에서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혹시나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지금 채팅창에 왼쪽에 있는 채팅창을 열어서 답변을 주시면 즉석에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궁금증 있으면 올려주시는 동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아미디어그룹 2021년 기자, PD, 채용 연계형 인턴 채용 설명회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오늘 진행한 채용 설명회는 현장에 이제 참여하신 분들의 실시간 질의응답은 저희들이 빼고 채널A와 동아일보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놓친 부분이 있다 싶으시면 이제 다시 보기, 아마 내일 정도에 업로드할 것 같은데요. 다시 보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턴 지원 마감이 8월 2일입니다. 앞으로 6일 정도 남았는데요. 오늘 저희의 설명이 지원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만 채용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인재경영팀장 홍수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